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가구 모집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신청하며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청약에 100만 명 정도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기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해 6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당시 두 가구 모집에 93만 4,823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세운 역대 최다 청약 신청자 기록마저 갈아치웠습니다. 실제 부동산원은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의 주 요인으로 동탄역 롯데캐슬을 꼽았습니다. 애초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29일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하자 결국 부동산원은 청약홈 운영을 관할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래 처음으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청약 제도가 부부의 청약 기회를 대폭 늘려준 효과가 지난 29일 진행된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의 특별공급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세 차익 20억 원의 로또 청약이라지만 특별공급에서만 무려 4만 명 이상 몰렸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에 분양했던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신청수보다 더 많은 신청 건수가 특별공급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개편된 청약 제도는 기존 부부에게 딱 한 번의 기회만 부여했던 점을 개편해 부부 각자 한 명씩 특공 기회를 부여해 모두 두 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특별공급 114가구 모집이 지난 29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됐는데 무려 4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에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청약홈 접속이 지연되자 한국부동산원 측에서 29일 모든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시킨 것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특별공급은 지난 2021년 분양한 레미안 원베일리의 1순위 청약 신청 건수보다 4,000명 정도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에는 청약 규제가 한 세대당 한 번의 기회만 부여했는데 올해 3월 25일부터는 부부 각자 한 명당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남편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하면 아내는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공은 2만 1,204명이 신청, 신혼부부 특공은 1만 1,999명이 신청했습니다. 중복 세대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자녀 특공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공 기회가 늘어나면서 시세 차익 20억 원을 노릴 수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에 몰린 신청 건수가 4만 명 이상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일에서 31일 진행된 레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청약은 이 같은 청약 기회를 부여받은 맞벌이 부부 등이 합세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공만 4만 명 이상이 신청한 만큼 1순위 청약은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유주택자도 극소량이지만 추천 물량을 도전해볼 만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의 신청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2021년 레미안 원베일리의 청약 당첨 점수 기준은 비선호도 59제곱미터가 최저 69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레미안 원펜타스는 59, 84제곱미터 기준 최소 70점 초반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평수는 50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중소형 타입보다 덜할 전망입니다. 이번 레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지 못한 청약 수요자들은 다음 달 예정된 도곡동의 레미안 레벤투스와 청담 르엘 등에 다시금 몰릴 전망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시세 차익이 10억 원 이상 기대되는 강남 서초 지역은 당분간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서면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은 아직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 수준인 3만에서 4만 건은커녕 2만 건 미만으로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가 일시적이고 국지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어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도 서울 지역에 맞춘 핀셋 대책으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 732건을 기록. 지난 2021년 8월 1만 1538건 이후 2년 9개월 만에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7,323건을 기록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량을 1만 건 돌파로 견인한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는 3,500여 건 안팎으로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이 마지막으로 1만 건을 돌파했던 2021년 8월 당시에는 비아파트 거래량이 7,334건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 거래량은 아직 예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도 거래량 회복을 말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달 24,574건으로 3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보다 4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13,093건으로 2021년 수준인 1만 5천여 건까지 다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 지역의 비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 2만 5천 건 이상으로 기록했는데 올해 6월에는 1만 1,441건으로 절반 미만으로 급락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난 문제 등으로 비아파트 매매 임차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경기 지역의 비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외 거래 회복이라고 말할 만한 주택 유형이나 지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쏠렸다는 의미이며 그 와중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높다는 말입니다.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승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비아파트나 경기 수도권 지역은 회복 단계도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자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에는 경기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사회적 인식이 비아파트보다 아파트 선호로 돌아섰기 때문에 비아파트 수요를 늘리기는 어렵다며 비아파트의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려면 결국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